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신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확정 요강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모집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시행안에 제시가 되었던 기본적인 어떤 골격들, 그러니까 뭐 변동 사항이라든지 주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획안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추후 확정 요강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하대도 지금 의예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의예과 인원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이제 애초에 지금 나와 있던 한은 한 120명까지 이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확정된 요강에 어떤 이제 형태로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도권 지역 대학 중에서는 뭐 공과 계열 쪽에서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런 대학이고, 또 인천 지역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선호도가 이제 높은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인하대 입학 전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수험생들에게 좀 좋은 이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2025학년도 인하대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2025학년도 이제 신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주요 사항에서는 전년 대비 변경 사항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경 사항 정도에 좀 일단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다. 특히 이제 변경 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 변경 사항 자체에서 어떤 변동된 내용이 이제 입결에 또는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동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주목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요 사항 하나하나씩 먼저 보면, 자, 우선 이제 전체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그래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지금 비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2,589명을 모집을 했고, 전체 모집 인원에서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20명을 모집하면서 전체 모집 인원의 32%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25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모집 비중은, 선발 비중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모집 인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인원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 시기별로, 그러니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모집 시기별로의 어떤 인원 변동은 거의 없다,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수시 이제 세부 전형으로 좀 들어가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5학년도에 1,434명, 그리고 전년도에도 1,434명으로 동일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3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1명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은 3명이 감소해서, 사실 이제 뭐 인원 감소나 증감률로 따진다면, 네, 전체 인원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변화가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이 1,167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실기 실적 전형만 전년 대비 1명이 이제 감소했다. 자, 그래서 모집 시기별로 그리고 세부 전형별로 모집 인원의 변동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던 계획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변수 중에 변수는 의대 정원이 지금 증원이 된 상황에서 그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120명을 최대한 다 모집을 하는지, 어떤지, 또 그 120명 이제 최대 이제 모집 인원 이제 120명 중에서 수시에서는 몇 명, 정시에서는 몇 명을 모집할지, 이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확정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의 중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 탐구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되었다. 자,
제가 이제 변경 사항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어떤 입결이나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인하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나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여기 해당되는 수학 탐구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자, 뭐 제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상당수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수능 정시에서나 또는 뭐 이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수학과 탐구 영역 관련해서 보통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을 해 놓았던 뭐 수학 기하나 미적 또는 뭐 탐구 같은 경우 과탐 선택 이거를 이제 의무화 지정 과목화 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2025학년도에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대학 한 개 대학이 폐지를 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 입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추세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입결이나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런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정말 뭐 문이과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미 있게 의미 있는 변화다.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수시 전형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선발학과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네, 이제 학과가 이제 확대가 됐다는 점, 뭐 요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영한다. 요 부분도 역시 2025학년도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생기부에 학폭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네, 불이익을 이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요 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종목 유형이 변경이 됐는데, 네, 조형예술학과 같은 경우에 인물 소묘에서, 이제 인물 수채화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물 소묘에서 인물 수채화, 네,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서의 주요 내용이나 이제 변경 사항을 보면, 자, 이제 뭐, 2025학년도 가장 핫한 그런 학과는 뭐 이전에도 핫했지만 뭐 특히나 올해 더 핫하고 핫한 학과가 바로 의예과일 수 있을 건데 이 정시 의예과의 모집 시기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군 모집에서 이제 가군 모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 좀 해주셔야겠죠. 특히 의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의예과가 이제 모집 시기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같은 모집 시기 안에, 이제 다른 의대하고의 어떤 경쟁력이나 또는 이제 경쟁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의예과의 모집 시기 변경은 상당히 좀 민감한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또 역시 변경이 생겼는데, 앞서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는 수학과 탐구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정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적용을 하던 수학, 기하나 미적, 그리고 탐구에서 과탐 지정에 관련된 지정 과목은 이제 폐지가 됐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가산점에 대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모집 단위별로 이 수능 반영 영역에 대한 측면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가산점의 영역도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인하대 같은 경우가 정시에서 좀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하면서 영어 영역에서도 자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반영 방법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감점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이제 환산 점수를 이제 별도로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뭐 인문을 예시로 하면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는 뭐 50점. 그 다음에 5에서 6등급이면 뭐 45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었는데, 이제 등급별로 감점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정시 전형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수능 반영 영역 및 이제 비율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반영 영역이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정시 전형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자, 그래서 이 표는 지금 다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 네, 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뭐 멈춤하거나 아니면 이제 캡처해서 이 화면만 좀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자의 경우 수학 변환 표준 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번 모집 단위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연 계열이죠. 네.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기하나 미적을 응시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여기 2번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연계열. 그래서 탐구 선택 과목 중 과탐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변환 표준 점수에 또 3%를 부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하대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어떤 지정 과목을 폐지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시도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추후 이제 올해 정시에서 어쨌든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시 전형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눈에 보는 이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전체 세부 전형별로 이제 모집 방법, 전형 방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인하대학교의 입학 전형을 이해하는데 정말 간략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쭉 훑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인하 미래인재, 그러니까 가장 모집 규모가 큰 전형이죠. 그래서 요 인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평가 30,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 그런데 1단계에서는 보통 3.5배수를 모집하되 의예과는 예외적으로 3배수 내외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부 다 단계별 전형 없이 서류 종합평가 100%, 즉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통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예과도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되었던 이제 그 수능 지정 과목 요게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뭐 평균적으로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한 2합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수준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70과 학생부 교과 성적 30을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70과 학생부 교과 30인데 뭐 실기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은 뭐 일반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 그런데 실기를 포함하고 있는 전형들은 실기 반영 비중이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 100%로 모집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실기 실적 전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집 담임이 이제 입학 정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요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설명드리지는 않고, 다만 이제 올해 뭐 이슈 중에 이슈는 여기 의예과, 그죠? 그래서 49명이 정원이었는데, 최초 계획안, 이제 증원 계획안에는 71명이 추가가 돼서, 네, 12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요게 어떻게 될지는, 네,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모집 단위가 많아서, 네,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모집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신, 우리 수험생들은,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요 내용 이제 나중에 링크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합계 인원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고, 네. 우선 이제 2025학년도 인하대 이 신입학 전형의 주요 내용과 변동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각각 모집 시기별로 좀 나눠서 인하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좀 분리해서 조금 더 각각 해당 전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